안녕하세요. 사연의 다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화투내기 하다 3명이서 침대 끝까지 가버린 사연입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화투를 치고 있는 저희를 향해 박차고 들어왔을 때 최원식 씨의 손은 제 허벅지 안쪽 뜨거운 곳에 닿아 있었죠. 그의 뜨거운 체온이 몸속 깊숙이 전해졌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다 순옥 언니의 화투 내기 때문이었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속 욕망 때문이었어요. 석 달 전 목요일, 그가 처음 노인정에 나타났을 때부터 심상치 않았죠. 73 박정자입니다. 남편 없이 5년 메마른 일상의 물기라곤 막걸리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최원식이라는 남자가 들어왔죠. 은발, 꼿꼿한 허리, 그리고 롤렉스 시계. 한눈에 봐도 품격이 달랐어요. 화투 치실 줄 아세요? 제가 먼저 물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의 길고 투박한 손가락이 자꾸 눈에 들어왔거든요. 배워보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가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향수 냄새가 났죠. 남자 냄새를 맡은 게 얼마만인지. 화투를 가르쳐주며 손이 스쳤을 때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제가 그의 손을 잡고 화투 쥐는 법을 알려줬죠. 거짓말이었어요. 그는 이미 화투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정자야, 재밌게 놀아보자. 돈 말고 다른 화끈한 내기. 순옥 언니가 막걸리를 따르며 제안했어요. 벌써 2병째였죠.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 단, 거절 못해. 최 사장님이 저를 흘끔 봤어요. 그 눈빛에 뭔가 있었죠. 첫 판. 제가 졌어요. 최 사장님이 1등이었고요. 박정자 씨, 제 옆에 더 가까이 앉아주세요. 다들 숨을 죽였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의자를 거칠게 끌어당겼어요. 우리 무릎이 닿았죠. 둘째 판. 또 제가 졌어요. 이상하게 자꾸 지는 거예요. 손잡고 5분만 있어주세요. 최 사장님의 요구가 점점 대담해졌죠. 테이블 아래에서 우리 손이 맞잡혔어요. 그의 손은 뜨겁고 컸죠. 엄지손가락이 제 손등을 쓰다듬었어요. 5분이 5시간처럼 느껴졌죠. 야, 이거 분위기가 너무 뜨거운데? 순옥 언니가 부채질하며 웃었어요. 다들 우리만 쳐다봤죠. 셋째 판. 드디어 최 사장님이 졌어요. 제가 이겼고요. 셔츠 단추 3개 풀어주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막걸리 탓일까요? 아니면 오래 숨겨둔 욕망 탓일까요? 최 사장님이 천천히 단추를 풀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회색 셔츠 사이로 탄탄한 가슴이 보였죠. 76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넷째 판이 시작되려는 순간 순옥 언니가 일어섰어요. 화장실 좀.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죠. 노인정에 우리 둘만 남았어요. 박정자 씨. 네. 사실. 일부러 졌어요. 당신 옆에 있고 싶어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 나이에, 정말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이라니. 저도. 사실 일부러 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봤죠. 그의 손이 테이블 위로 올라와 제 몸을 덮었어요. 이번엔 테이블 아래가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서. 다섯째 판. 순옥 언니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이미 선을 넘고 있었죠. 이번 벌칙은 허벅지에 손 올려놓기. 언니가 외쳤어요. 미친 것 같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죠. 오히려 다들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이번에도 제가 졌어요. 최 사장님이 이겼고요. 그의 손이 천천히 제 무릎 위로 올라왔어요. 치마 위지만 그 무게와 온도가 그대로 전해졌죠.
손가락이 살짝 움직일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더 올라가도 될까요? 그가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안 돼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거절하면서도 기대하고 있었죠. 그때 순옥 언니가 최 사장님께 다가갔어요. 뭔가 결심한 표정이었죠. 원식 씨, 저 알아보시겠어요? 순옥이요. 50년 전 덕수상고 3학년 5반. 최 사장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제 허벅지에서 손이 떨어졌죠. 순옥아? 김순옥?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제 아들이었죠. 최악의 타이밍에. 아들이 경찰을 불렀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나이 드신 분들이 화투치며 놀았을 뿐이라고 경찰관도 어이없어 하며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죠. 최원식 씨가 제 집 앞에 서 있었거든요. 밤 10시에. 집에 혼자 계시죠? 어떻게 주소를? 아드님께 사과드리려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자 씨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현관문 앞에 선 그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비쳤어요. 셔츠는 여전히 3개 단추가 풀려 있었고 손엔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죠. 이 시간에 이러시면 한 잔만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낮에 못다 한 게임을 마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문을 열었죠. 미친 짓이었어요. 혼자 사는 여자가 그것도 73세 밤늦게 남자를 집에 들이다니. 하지만 그의 향수 냄새가 또다시 제 이성을 마비시켰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따랐죠. 빨간 와인이 잔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순옥 씨와는 어떤 사이였어요? 궁금하셨군요. 첫사랑이었어요. 50년 전에 헤어졌죠.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그럼 왜 저한테?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테이블 위가 아니라 이번엔 확실하게. 정자 씨한테 끌려요. 처음 본 순간부터. 순옥이는 추억이지만 당신은 현재예요. 와인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죠. 뜨거웠어요. 그의 손도 제 얼굴도 이 밤 공기도. 저도. 사실 당신이 자꾸 생각났어요. 화투 가르쳐 준다고 손 잡았을 때부터. 우리가 언제 가까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와인 잔이 비었을 때 그의 얼굴이 아주 가까이 있었죠. 숨소리가 들렸어요. 키스해도 될까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닿았죠. 부드럽고 따뜻하고 와인 향이 났어요. 5년 만의 키스. 아니, 진짜 원해서 하는 키스는 30년 만이었죠. 그의 손이 제 목덜미를 감쌌어요. 소름이 돋았죠. 등을 쓰다듬는 손길에 숨이 가빠졌어요. 정자 씨. 너무 아름다워요. 73이 아름답다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당신은 지금 충분히 욕망을 불러일으켜요. 그가 제 블라우스 단추를 만졌어요. 제가 낮에 그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이번엔 그가 제 단추를 풀기 시작했죠.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제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하지만 몸은 정직했죠. 그의 손길을 거부하면서도 원하고 있었어요. 그럼 천천히 갈게요.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제 옆에 있어주세요. 우리는 소파에서 일어나 침실로 갔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그저 안고만 있겠다고 했지만 침대에 누운 순간 모든 약속이 무너졌죠. 그의 손이 제 허리를 끌어당겼어요. 등이 그의 가슴에 닿았죠.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죠. 정자 씨 몸에서 좋은 향이 나요. 당신도요. 남자 냄새가 나요. 좋은 의미로. 우리는 키득거렸어요. 70이 넘어서 이런 대화를 하다니.
그의 손이 제 배를 쓰다듬었어요. 나이든 몸이 부끄러웠지만 그는 아름답다고 속삭였죠. 목을 따라 내려오는 입맞춤에 온몸이 녹아내렸어요. 원식 씨. 응. 우리 내일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가 제 몸을 돌려 마주보게 했어요. 눈동자가 반짝였죠. 후회는 이미 충분히 했어요.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걸 못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해서. 이제는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그의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맞아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먼저 그의 셔츠를 완전히 벗겼어요. 가슴에 입을 맞췄죠. 그가 낮은 신음을 냈어요. 정자 씨가 이렇게 대담할 줄 몰랐어요. 몰랐어요? 낮에 화투판에서 보셨잖아요. 전 원래 이래요. 거짓말이었죠. 전 평생 조신한 아내였어요.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다른 여자가 되고 싶었어요. 새벽 2시, 우리는 아직도 깨어 있었어요. 알몸으로 서로를 아는 채. 땀이 식으며 차가워졌지만 떨어지고 싶지 않았죠. 순옥 언니한테 미안하네요. 왜요? 첫사랑을 가로챈 것 같아서. 그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순옥이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가 당신한테 관심 있다는 걸. 오히려 응원해줬죠. 그래서 그런 내기를 제안한 거예요. 그럼 다 짜고 친 거였어요? 반은 맞고 반은 아니에요. 당신이 저한테 끌린 건 진짜잖아요. 맞아요. 진짜였어요. 이 밤의 열정도, 떨림도 모든 게 진짜였죠. 그날 밤 이후 저와 원식 씨는 비밀 연인이 됐죠. 노인정에선 모르는 척 했지만 밤마다 서로의 집을 오갔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순옥 언니가 충격적인 제안을 했죠. 우리 셋이 함께 하자는 거였어요. 정자야, 원식이랑 잘 지내고 있지? 언니가 노인정 구석으로 절 끌고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장기에 빠져 있었죠. 언니, 어떡해. 다 알아. 원식이가 너한테 푹 빠졌더라. 근데 나도 아직 원식이한테 마음이 있어. 순옥 언니의 고백에 등골이 서늘했어요. 그래서 제안하는 건데. 우리 셋이 함께 지내는 거 어때? 네. 그게 무슨. 오늘 밤 우리 집으로 와. 원식이도 오기로 했어. 와인도 준비했고 분위기도 좋게 해놨어. 저는 거절해야 했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죠. 이른이 넘어서 이런 제안을 받다니. 밤 9시 순옥 언니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원식 씨가 먼저 와 있었죠. 소파에 앉은 그의 모습이 불안해 보였어요. 정자 씨, 저는 강요받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불편하다면. 아니에요. 저도. 궁금해요. 순옥 언니가 와인을 가져왔어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진한 화장을 한 모습이 여전히 매력적이었죠. 건배. 우리의 특별한 밤을 위해. 와인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진한 맛이었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원시가 50년 전 기억나? 덕수궁에서 첫 키스했잖아. 순옥 언니가 원식 씨 옆에 앉았어요. 반대편엔 제가 있었고요. 원식 씨가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었죠. 그때 넌 정말 예뻤어. 지금도 예쁘고. 그가 순옥 언니를 봤어요. 하지만 손은 제 무릎 위에 올려놨죠. 정자 씨도 아름다워요. 두 분 다. 언니가 원식 씨 목에 손을 댔어요. 그러면서 저를 봤죠. 정자야, 이리 와. 원식이 가슴이 얼마나 넓은지 한번 봐. 제가 다가갔어요. 원식 씨 셔츠를 함께 벗겼죠. 그의 가슴이 드러났어요. 언니와 제 손이 동시에 그의 가슴을 쓰다듬었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원식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상하면 어때요? 우리 나이에 뭐가 이상한 게 있겠어요? 제가 대답했죠. 와인 때문인지 대담해졌어요. 순옥 언니가 원식 씨에게 키스했어요.
저는 그의 목을 핥았죠. 그가 신음을 냈어요. 두 여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오히려 자극적이었어요. 침실로 가자. 언니가 일어섰어요. 우리는 따라갔죠. 킹사이즈 침대가 있었어요. 정자야, 먼저 시작해. 난 볼게. 언니가 의자에 앉았어요. 저와 원식 씨만 침대에 있었죠. 관찰당하는 기분이 묘했어요. 원식 씨가 절 끌어안았어요. 등 지퍼를 내렸죠. 원피스가 흘러내렸어요. 언니가 지켜보고 있다는 게 더 흥분되었어요. 정자 언니 몸매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네. 순옥 언니의 평가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원식 씨 손이 제 온몸을 더듬었어요. 언니 앞이라 더 적극적이었죠. 평소엔 조심스러웠는데 이제 바꿔. 언니가 일어났어요. 저는 의자로 갔고 언니가 침대로 올라갔죠. 원식아, 기억나? 우리 첫 경험. 언니와 원식 씨가 과거를 떠올리며 서로를 탐했어요. 보고 있기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시선을 뗄 수 없었죠. 그때 원식 씨가 절 봤어요. 언니를 안으면서도 절 보고 있었죠. 그 눈빛이 말했어요. 당신이 더 좋다고. 다 같이 하자. 언니가 절 끌어당겼어요. 셋이 침대에 엉켜 있었죠. 누구의 손인지 누구의 입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그때 현관문 소리가 났어요. 엄마, 집에 있어요? 순옥 언니 딸이었죠. 우리는 황급히 옷을 입었어요. 잠깐만, 옷 갈아입고 있어. 언니가 소리쳤죠. 우리는 허둥지둥 거실로 나왔어요. 원식 씨 셔츠는 거꾸로 입혀져 있었고 제 머리는 엉망이었죠. 어머, 손님이 계셨네요. 언니 딸이 수상한 눈빛으로 우리를 봤어요. 화투 친구들이야. 늦게까지 놀았네. 그 후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노인정 세 사람이 이상한 관계라고. 특히 제 아들 귀에 들어갔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동네 다 소문났어요. 아들이 찾아와 호통쳤죠. 나도 여자야. 73이어도 여자라고. 창피해서 어떻게 다녀요? 아버지 생각은 안 하세요? 그날 밤 원식 씨가 전화했어요. 정자 씨, 우리 제대로 만나요. 순옥이 없이 남들 눈치 안 보고. 결혼해요. 갑작스러운 프러포즈였죠.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원식 씨의 프러포즈를 받아들인 다음 날 지옥이 시작됐죠. 아들이 집에 쳐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원식 씨 재산이 85억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 셋이 우리 결혼을 극렬히 반대한다는 소식도 함께 들고 왔죠.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영감이 엄마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외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외로우면 안 돼. 나도 외로운데. 5년 동안 혼자 잠들면서 얼마나 춥고 쓸쓸했는지 너는 알아? 제가 울먹였어요. 아들이 당황했죠. 엄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순옥 할머니랑 같이 그 영감이랑. 동네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뭐라든 상관없어. 내 인생이야. 73이어도 내 인생이라고. 그날 오후 원식 씨 자녀들이 제 집으로 몰려왔어요. 큰아들은 판사, 딸은 의사, 막내는 대기업 임원이었죠. 모두 옷차림부터 달랐어요. 명품으로 도배한 그들 앞에서 전 초라해 보였죠. 아주머니, 우리 아버지와 어떤 관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차갑게 말했죠. 순옥 씨와의 삼각관계도 다 들었어요. 노인정에서 세 분이 벌인 그 화투 내기도요. 이런 문란한 관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문란하다고요? 우린 그저 사랑했을 뿐이에요. 당신들은 사랑이 뭔지나 알아요? 제가 대답했죠. 떳떳했어요. 아버지 재산을 노리시는 거 아닙니까? 이 합의서에 서명하시면 5억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아버지와 헤어지세요.
딸이 수표가 든 봉투를 내밀었어요. 모욕적이었죠. 5억? 그게 당신들 아버지 가치예요? 난 850억을 줘도 안 헤어져요. 그럼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도 있어요. 협박이군요. 좋아요. 해보세요. 대신 전 모든 언론에 폭로할 거예요. 존경받는 판사, 의사, 대기업 임원이 아버지 연애를 방해한다고. 제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녹음 중이었죠.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꺼져요. 당장 나가요. 그들이 나간 후 무너져 내렸죠. 원식 씨가 찾아왔을 때 전 울고 있었어요. 정자 씨, 괜찮아요. 내가 다 해결할게요. 어떻게요? 당신 자식들이 날 창녀 취급하는데 돈 받고 노인 상대하는 여자 취급한다고요. 그가 절 꽉 안았어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죠. 그리고 그가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사실 내가 아파요. 췌장암 3기예요. 시한부 6개월. 뭐라고요? 그럼 왜 나한테 프러포즈를? 그래서 더 간절했어요. 남은 시간을 당신과 보내고 싶어서. 정자 씨, 그래도 나랑 결혼해 줄래요? 미친 듯이 키스했어요. 짠 맛이 났죠. 눈물 때문에. 그날 밤, 우리는 제 집에서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했어요. 원식 씨가 제 온몸에 입을 맞췄죠. 정자 씨 몸을 외우고 싶어요. 내가 떠난 후에도 기억할 수 있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요. 6개월이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뜨거운 게 느껴졌죠. 그가 울고 있었어요. 처음이에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떠나는 게 아쉬운 건. 우리는 새벽까지 사랑했어요. 지친 몸으로도 계속했죠. 한 번이라도 더 기억하고 싶어서. 다음 날 노인정은 전쟁터였어요. 원식 씨가 모두 앞에서 선언했죠. 저 최원식은 박정자 씨를 사랑합니다. 결혼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전 시한부입니다. 노인정이 조용해졌어요. 순옥 언니가 일어섰어요. 알고 있었어. 병원에서 봤거든. 그래서 더 정자한테 보낸 거야. 넌 정자가 필요해. 언니가 절 안아줬어요. 정자야, 원식이 잘 부탁해.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해줘. 원식 씨 자녀들도 왔어요. 아버지의 병을 알고 태도가 달라졌죠.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정자 씨를 만나고 나서 살고 싶어졌어. 우리는 일주일 만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노인정 사람들이 다 왔죠. 순옥 언니가 축가를 불렀어요. 님과 함께.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서 우리는 진짜 신혼부부처럼 지냈죠. 정자 씨, 수영복 입어봐요. 이 나이에 무슨 수영복이에요. 그래도 보고 싶어요. 아름다운 당신 모습 다 기억하고 싶어요. 빨간 원피스 수영복을 입었어요. 쭈글쭈글한 살이 부끄러웠지만 원식 씨는 휘파람을 불었죠. 여전히 섹시해요. 아니, 더 섹시해졌어요. 거짓말. 그가 다가와 수영복 끈을 풀었어요. 펜션 수영장이었지만 우린 상관없었죠. 물속에서 사랑했어요. 차가운 물과 뜨거운 체온이 대비되어 더 자극적이었죠. 석 달이 지나자 원식 씨가 급격히 야위었어요. 병원에 입원했죠. 제가 24시간 간병했어요. 밤마다 병실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사랑했죠. 간호사가 올까봐 조마조마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정자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요. 순옥이를 불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셋이 함께 있고 싶어요. 순옥 언니가 왔어요. 병실 문을 잠그고 셋이 침대에 누웠죠. 원식 씨를 가운데 두고
그때가 그리워. 노인정에서 화투 치던 날. 언니가 원식 씨 손을 잡았어요. 전 반대편 손을 잡았고요. 한 번만 더. 셋이 함께. 원식 씨가 힘겹게 말했어요. 언니와 눈이 마주쳤죠. 우리는 알았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는 걸. 그날 밤 좁은 병실 침대에서 우리 셋은 마지막 사랑을 나눴어요. 원식 씨는 거의 움직일 수 없었지만 우리가 그를 사랑해줬죠. 눈물과 사랑이 뒤섞인 밤이었어요. 일주일 후 원식 씨가 떠났어요. 제품에서 사랑해요 정자 씨라는 말을 남기고 장례식장에서 순옥 언니와 제가 나란히 상주 자리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상관없었죠. 우리는 모두 그를 사랑했으니까. 1년이 지났어요. 노인정 최원식 홀에서 매주 화투 대회가 열려요. 오늘도 새로운 할아버지가 왔네요. 화투 가르쳐 드릴까요? 순옥 언니가 먼저 나섰어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죠. 언니, 또 시작이네요. 그럼.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지. 원식이가 그랬잖아. 사랑하니까 살고 싶다고. 맞아요. 우린 죽는 날까지 사랑할 거예요. 화투처럼 인생도 도박이니까. 질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올인해 볼 만하잖아요. 저는 오늘도 원식 씨 영정에 화투패를 놓고 왔어요. 빨간 단풍. 여보, 당신 덕분에 뜨거운 황혼을 살았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새로운 할아버지에게 말했죠. 어서 오세요. 우리 노인정 화투판에. 단, 마음 단단히 먹고 오세요. 여기선 화투가 인생이 되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어떠셨나요? 노년에 찾아온 가슴 떨리는 사랑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라며 사연의 달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